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와 펑션 제너레이터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장비가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장비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이는 장비는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펑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형을 만들어요. 저희가 디지털 회로 구성을 할 때 0의 신호를 만들려면 0V 넣고 1의 신호를 만들려면은 5V 넣었었잖아요. 그런 건 다 특정 전압이 정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직류 전원인데 이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변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교류 파형을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그런 교류 파형 같은 게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 그래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이 왼쪽에 있는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연결을 할 케이블부터 알아볼게요. 펑션 제너레이터에 연결할 케이블이 되겠는데요. 한쪽 보면은 동그랗게 생겼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를 뭐 BNC 타입이라고 하고 뭐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BNC 타입이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악어 클립 양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파형이 이 접지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파형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케이블 설치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 펑션 제너레이터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BNC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다양한데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요 뭐라고 돼 있죠? FG1880B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 끝에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쪽에다가 이쪽에 BNC 케이블을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 쓰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쪽은 BNC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런 뾰족한 프로브가 달려있게 되겠는데요.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쓸 수 있는 게 뭐 3개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2개요. 2개가 있는데 채널 1, 채널 2 2개의 파형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한 개의 파형만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서 일단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제로 전원을 켜서 둘 다 전원을 켜고 바로 연결을 한 다음에 하나씩 확인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 펑션 제너레이터 이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쪽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펑션 제너레이터 이쪽이 접지입니다.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도 역시 접지 쪽이 있는데요. 이 집게 프로브에 같이 달려있는 악어 클립이 접지가 됩니다. 둘 다 이 접지를 공통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묶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 끝에가 이제 이쪽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 이 프로브가 이 접지 기준으로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접지 기준으로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2개를 일단 물려서 파형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자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보니까 어때요? 뭔가 사각형의 파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화면에서 X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축이에요. X축은 시간축이 되겠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전압입니다. 전압의 크기를 표현을 해줘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고 화면에서 잘 보이지는 않긴 한데 이렇게 하면 확대해서 잠시 이동을 가운데로만 확대가 되네.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몇 헤르츠 하고서는 찍히는 게 있는데 주기가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은 99.44 어쩌고 대략 100Hz 정도 100Hz 정도 되는 주기를 갖는다 주파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파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파형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얘는 일단 보는 거고, 나오는 출력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쪽 봐야 되는데, 펑션 제너레이터의 오른쪽에 보면은 펑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똑같을 겁니다. 이 펑션 기능은 다 있는데, 모드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꼬여 있죠. 둥글둥글하게 있는데 사인파를 만들어내요. 이 사인파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사인파를 누르자 어때요? 모양이 사인파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파를 누르면은 뾰족뾰족하게 바뀝니다. 삼각파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각파 누르면은 사각파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0과 1 일정한 파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는 다른 건 안 쓰고, 이 시간에 디지털 회로 쪽에서는 사각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각파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0V하고 5V가 왔다 갔다, 0V가 5V가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상태로 보도록 할 텐데, 이 상태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펑션 제너레이터부터 다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파형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앰플리튜드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증폭이 되겠는데요. 전압의 크기, 전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리자 오실로스코프 쪽 화면 어때요? 폭이 줄어들죠. 전압의 크기, 가장 낮은 상태와 가장 높은 상태의 차이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높이면은 이게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폭 크기를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 중앙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진동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1, 10, 100, 1K, 10K, 100K, 1M 적혀 있습니다. 이건 1은 1Hz, 초당 1초에 한 번. 얘는 1초에 10번, 10번, 1초에 10번 바뀐다. 얘는 1초에 100번 바뀐다. 1초에 1000번 바뀐다.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100으로 놨습니다. 이 뜻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이쪽에서 나오는 신호의 주파수는 100Hz다 라는 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00Hz가 아니라 150Hz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모드를 100으로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걸어주는 거예요. 배수. 현재 이 다이얼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1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Hz가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150Hz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1.5로 놓게 되면은 1.5 곱하기 100 해서 150Hz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오실로스코프 쪽 화면을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150Hz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파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1kg로 바꿔볼까요? 1kg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촘촘해졌죠. 시간충이 안 바뀌었는데 화면이 촘촘해져가지고 아래쪽에 일단 주파수 보면은 150Hz에서 1.5kHz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 밖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능이 많긴 한데, 일단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여기 DC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DC 오프셋에 대해서 알아볼 게 뭐냐? 교류예요. 교류는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전압이 낮아졌다가 그리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파형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0V랑 5V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5V 가장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의 차이를 5V로 주고 만든다 라고 하면은 0과 5V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5V와 5V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니면은 가장 낮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5에서 2.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2.5V만큼 강제로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 그때 쓰는 게 DC 오프셋이에요. 이 DC 오프셋을 저기 왼쪽에 화면이 너무 그거 하니까, DC 오프셋을 쓰려면은 얘는 그냥 돌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쓰려면 어떻게 되냐?
살짝 당겨요. 살짝 당기면 얘가 뽑히거든요. 이 뽑힌 상태에서 한번 레버를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돌리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류에다가 특정 전압만큼 전체적으로 위상 전체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0과 5V를 만들 거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를 마이너스 2.5에서 2.5V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전체를 그대로 2.5V만큼 끌어올려 버리면 이 DC 오프셋을 해서 하면은 0V와 5V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오실로스코프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오실로스코프 쪽에선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봐야 될 게 일단 프로브 쪽에서 보면은 프로브에서 이거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여기 보면은 프로브에 이거 있어요. 곱하기 1, 곱하기 10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곱하기 1에서 얘를 곱하기 10으로 바꿀게요.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으로 하자 진폭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0분의 1로 줄여요. 들어오는 전압의 크기를 10배 줄이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원래 신호 그대로 측정하려면은 곱하기 1로 해놓고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채널 1에다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채널 1에 입력 신호를 들어오는 신호를 제어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할 건데 일단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단에 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누르면은 커플링이 변해요. 커플링이 변하는데 일단 기본이 직류로 되어 있어요. 일단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막대기 좀 아래로 이걸 내려놓고 위에 보면은 막대기 2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선하고 점선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파형을 그대로 걸러내는 거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드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모양이 교류 모양으로 바뀝니다. 커플링이 교류 모양으로 하면은 앞에서 제가 DC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교류에 직류가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직류를 잘라내고 교류만 보여주는 커플링이 되겠고요. 접지는 접지 상태만 보여줍니다. 들어오는 모든 파형 다 잘라내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커플링은 직류 모드로 모든 파형을 볼 수 있는 직류로 하면 되겠고요. 프로브 상태는 제가 곱하기 1로 해놨으니까 뭐 나머지는 특별히 건들 게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일단 보면은 되게 촘촘하잖아요. 이 촘촘한 거를 제가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보면은 타임이라고 있어요. 이 타임을 돌려볼게요. 제가 한 칸씩 돌리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하단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현재 5m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 눈금 한 칸 한 칸이 5ms다. 5ms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한 칸이 5ms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한 칸에 2.5ms, 1ms까지 늘리면은 더 크게 좌우로 벌어져 가지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돌리면 얘네들은 촘촘해질 거예요. 간단하게 현재 제가 뭔가 이렇게 100Hz, 150Hz 정도로 보기 좋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1kHz로 바꾸면 어때요? 얘가 너무 촘촘해졌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바꾸려면은 이 타임 스케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타임 스케일을 줄여주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 보기 좋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체 크기도 위아래 이 진폭 Y축의 X축의 스케일 결국 이 타임은 X축의 스케일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Y축의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노란색 지금 제품의 노란색 밑에 보면은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를 돌리면은 얘가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눈금의 한 칸의 스케일. 기본 제가 지금 5V 한 칸에 5V로 해놓자 이 정도로 나타나고 한 칸에 2V로 줄이니까 더 커지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다 이 세 개는 결국 스케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위에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전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티컬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많이 쓰는 게 버티컬 다이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평 방향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얘네들은 0으로 놓고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트리거 기능이에요. 트리거라는 거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트리거를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버리자 막 움직여요. 화면이 막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이 실제로 화면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위상이 딱 맞질 않는데 이 위상을 꼭 경지에 있는 것처럼 경지에 있는 것처럼 조절해 주는 게 이 트리거 레벨 다이얼이 되겠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뭔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때 적당히 돌려보다 보면은 멈춰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이게 올리냐 내리냐 뭐 상황 따지는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조절을 해보면은 위상이 멈춘 위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얘네 각 같은 거를 눈금을 읽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정확한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상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제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메저라고 있습니다. 이 메저를 누르면은 수치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제품 모두 설정되어 있는 거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첫 번째 칸은 제가 첨두값 볼 수 있게 시료값, 첨두값 그리고 시료값, 뭐 주파수, 펄스 비율, 주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첨두값 같은 경우에 첨두값이 뭐냐? 가장 낮은 상태하고 가장 높은 상태의 전압의 차이예요. 현재 이게 첨두값이 제가 8.3V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낮은 상태와 가장 높은 상태가 8V 정도 차이가 난다.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교류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전환했을 때 소모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맞춰볼 때 이걸 몇 볼트로 봐야 되는가라는 게 시료값입니다. 우리가 콘센트 꼽으면 220V 220V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 시료값이거든요. 직류로 등가의 직류로 바꿨을 경우 이게 몇 볼트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 계산하는 게 시료값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주파수 표현이 되어 있네요. 1.5kHz 나오고 있고 펄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가 둘 다 50대 50 반반이다라는 걸 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 50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건들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분의 1 하면은 주기 나오게 되겠죠. 여기 한 주기 흘러가는데 658 마이크로세크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칸에다가 다른 값 같은 거 표현하려면 옆에 버튼 눌러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버튼 누르니까 메뉴 바뀌죠. 이 메뉴 선택하면은 이 메뉴에서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VPP 같은 게 첨두값, Vmax는 가장 높을 때, VB는 가장 낮을 때, AMP가 뭐였지? 이건 진폭값, 전체 진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가 되겠고, 그 옆에 돌려보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에버리지도 있네요. 평균도 있고, RMS는 이게 시료값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원하는 거 반대쪽 넘어가면은 프리퀀시나 여기 주기도 있네요. 이렇게 원하는 걸로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메뉴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파형 크기 바꿀 수 있는데 그럼 한번 제가 0V하고 5V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첨두값을 일단 첨두값 가장 높은 상태와 가장 낮은 상태를 차이가 얼마만큼 나야 돼요? 5V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 돌려서 5V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좀 줄여봐서 첨두값을 일단 5V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 돌리면은 5V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가운데서 제가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5V거든요. 5V가 되겠는데 가장 낮을 때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5 높을 때는 플러스 2.5예요. 이거는 0과 5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5와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DC 오프셋 당겨서 직류를 넘겨주겠습니다. 직류를 넣어주게 되겠는데요. 얘를 2.5V만큼 끌어 올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상태를
가장 낮은 상태를 가운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0V하고 5V, 0V하고 5V, 0V하고 5V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이쪽 배수 조절을 하면은 1kHz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뒤에서 이제 저희가 플립플롭 설명을 할 텐데 0과 1 주기적인 신호를 넣어야 될 텐데 이런 파형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파형을 넣어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얘를 트리거로 쓸 거예요. 해서 얘를 방아쇠로 써가지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펑션 제너레이터하고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필요한 기능 같은 경우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실험을 하면서 그때그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